안녕하십니까. 수영부터 깎아야 될 텐데. 하고 오세요. 아, 그렇죠. 수영 깎고 네네. 좋겠죠. 네, 저 면도기 제가 갖고 왔거든요. 자, 교육관님 도착이요. 오. 자, 제 와이프도 저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사이트 하다가 오라고 했는데 그런. 예. 저하고 사진 찍어서 아,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수영 깎을 시간도 없다는 말을 믿지 않으시겠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멀리서만 보다가. 거의 다. 네. 출발. 교육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반갑습니다. 예, 너무 반갑습니다. 예. 뭐 요즘 너무 바쁘시죠? 예, 뭐 많이 바쁘죠. 식사할 시간도 없다는 소문이. 아니 뭐 밥은 먹어야죠. 다 아니 먹고 살기 심지어는 위해서 화장실 하는 건데. 가실 시간이 없다는. 그래서 용변을 참고 지내신다는 그런 소문도. 아, 뭐 어쨌든 바쁘다는 의미죠.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기관장을 한다는 게 예. 또 이제 서울에 1,300개 학교, 유치원까지 치면 2,200개의 학교를 관리하는 게 아무래도 사소한 일이 많죠. 그래서 뭐 때로는 10분 단위로 움직이기도 하고 분 단위로 움직이기도 하고 10분 단위. 예, 또 뭐 여유 있게 지내기도 합니다. 뭐 선생님 제가 99년 초부터 뵙고 선생님 활동 스타일 너무 잘하는데 예. 꼼꼼히 메모하고 예. 끊임없이 정책 제안하고 예. 여기저기 다니시잖아요. 그럼 그래요. 아마 선생님 제 느낌에 교육감님 서울에 있는 모든 교사 학부모를 다 만나버리겠다. 다 만나서 이야기를 듣겠다. 이런 또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 아니세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어쨌든 많이 만나서 얘기를 듣는 그리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취지로 그러니까 우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치면 1,300개 학교가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한 3년 넘게 됐는데 한 130개 정도 그렇게 이제 학교 방문을 했습니다. 목요일 날마다 2개씩.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래도 귀를 열어놓는 교육감이라는 이미지는 조금 있습니다. 교육감님 건배사가 우문현답.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예, 예, 예. 이번 겨울에 꼭 그 건배사 많이 해주시면 많은 정치인들이나 교육 행정가 정책가들에게도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싶네요. 뭐 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보니까 이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 행정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위에서 바라보는 예. 것하고 바닥에 가서 직접 얘기를 듣는 것에 갭이 있어요. 예. 그 갭을 줄이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저희 그 행정하는 좀 진취적이고 혁신적 행정을 하는 사람들의 과제가 아닐까 싶어요. 교육감님이 뭐 되게 이제 서울 교육계 수장이시도 하고 네. 그 전에도 이제 방송 토론도 많이 나가셨잖아요. 네, 우리 맞아요. 진보적 그 사회학자로서 시민들이 많이 알아보시죠. 아니 근데 그 점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은 그 나오기 전에는 대학에 한 25년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네. 심야 토론도 꽤 나가고 많이 그랬는데 나가셨죠. 예. 2014년에 교육감을 딱 나서니까 진짜 모르시더라고요. 일단 그게 그렇게 벽이었어요. TV 토론도 많이 나가고 예. 참여연대 민교협 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그렇죠. 하셨어도 제가 뭐 말하자면 제가 학술 활동이나 교수 운동을 네.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교수 중에서는 조희연 교수 모르면 간첩이다 이런 얘기 있을 예, 정도로 예. 하는데 시민들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정말로 아시는 분만 아시는.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별명이 엄한본이 됐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엄한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네요. 이제 그 학부모님들은 알아보세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 조희연 교육감이구나. 근데 이제 일반 시민은 어디 많이 본 것 같은데 무슨 뭐 특수학교 하다가도 봤나? 자사고 하다가 봤나? 뭐 이런 느낌들이 있고 어떤 분은 진짜로 저 TV 뭐 탤런트 아니세요? 이렇게 아시는 분도 있어요. 네, 뭐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많이 본 장소가 어딘지 드라마 속에서 봤는지 이걸 모르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는 제가 재밌는 것 봤어요. 교육감님 버스
네. 시내버스 타고 퇴근하시면서 SNS에 올렸더니 제가 리트윗했는데 아 그랬어요? 가끔 틈나면 고맙습니다. 버스도 타고 가시는 거예요? 예.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교육청 전체 직원이 자동차를 안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사실은 우리가 전체 하는데 저희가 뭐 형식적으로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쪽 변방에 삽니다. 역곡하고 경계, 예. 오리동 쪽에 사는데 옛날 성공회대 주변이시군요. 전철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전철 타면서 느끼는 건 전철 타면 우리가 만보기 하는데요. 예. 기본 5,000보는 걷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우리 본청에서 차량 타기 운동하는데 정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정말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도 너무 좋아 보입니다. 버스 타고 전철 타면서 또 시민들하고 만나고 그걸 또 SNS 학생하고 사진 찍어서 막 보내기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본격적으로 교육 정책 하나 여쭤보면 조영 교육감님 제가 선거 공약도 뭐 아직도 눈에 선하고요. 저기 이제 교육 일반 학교 전성시대라든지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일반고 내셨는데 전성시대. 예. 특히 그러시면서 이제 혁신 미래 교육을 그렇습니다. 표방하셨잖아요. 제가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 손에는 혁신, 다른 한 손에는 미래. 그래서 혁신 교육, 미래 교육 이렇게 두 바퀴를 굴린다 이런 느낌으로 하는데 그때 이제 혁신이라고 할 때는 우리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60, 70년대 후진국 시대의 어떤 그 낡은 교육 있잖아요. 그런 낡은 교육을 넘어서는 의미에서 이제 혁신 교육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요즘 제4차 산업혁명 뭐 인공지능 시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교육을 미래지향적으로 변화시킬 거냐 해서 미래교육 이렇게 혁신교육과 미래교육 이렇게 이제 하고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뭐 혁신이란 말이 트레이드 마크죠. 그래서 과거의 교육을 뛰어넘어서 정말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현재의 교육을 변화시켜가고 혁신하는 이제 그런 거고 혁신학교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선생님들의 열정입니다. 예, 진짜로 선생님이 원래 이제 바깥에서는 혁신학교 가면 힘들다는 얘기도 해요. 아, 교사들 사이에서는. 근데 왜 그러냐면 정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열정적으로 수업 준비를 하고 아이들을 창의적으로 가르치려고 노력하면 시간이 배가 드는 겁니다. 근데 그걸 즐겁게 하시는 그런 열정적 선생님이 계신 거죠. 사실은 뭐 저는 다른 모든 정책도 궁극적으로는 선생님들의 열정을 깨우는 거다. 선생님이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육감이 이제 서울 교육의 방향, 혁신교육, 미래교육은 대충 잘 설명이 된 것 같아요. 그 바탕에 이제 어느 정도 성과나 뭐 괄목할 만한 어떤 변화가 있었다거나 또는 뭐 그래서 조희연이식 교육은 이런 거다. 뭐 이렇게 좀 이런 부분들도 오늘은 좀 마음껏 자랑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정말 학부모님들한테 시민들한테도 국정교과서 있지 않습니까? 국정교과서는 제가 앞장서서 싸워서 폐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저는 뭐 그렇게 제가 정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촛불 시민혁명 집회 때도 교육감님이 종종 오셔서 국정교과서를 폐기하라고 하는 캠페인도 하시고 교육감님들하고 같이 기자회견했던 모습이 제가 눈에 선합니다. 뭐 제가 뭐 또 어쨌든 정말 국정교과서가 잘못하면 거의 시행될 뻔했거든요. 저희가 여러 교육감님들하고 함께 저도 아주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혁신학교가 한 60여 개 정도였었는데 지금 한 와, 그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예, 늘어났고요. 예전에 각 구마다 한두 개여가지고 경쟁이 치열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혁신교육지구도 원래 구로 kum천에서 시범 사업을 했어요. 그걸 지금은 중랑, 송파, 강남 빼고는 22개 구에서 다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학교 교육을 위한 마을과의 협력 그 모델을 22개 구청에서 할 정도로 이렇게 확산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리 사학도 예. 되게 이제 비리 사학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 대부분은 건전한 사학이고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 있는데 대학으로 치면 뭐 상지대라든가 이렇게 몇 개 예. 정말 대표적인 족벌 사학 같은 데가 제가 있잖아요. 상지대 수원대 고발해가지고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근데 교육감님도 최근에 뭐 비리사학 예, 이사진 저희가 교체도 하고 문제가 된 데들이 몇 되게 군데. 뭐 예. 숭실고등학교, 충암 급식비리 예, 있잖아요. 예. 뭐 동구마케팅 동구 이런 데들 고등학교. 뭐 제가 다 관성에서 파견했습니다. 하고 선생님들 김영태 선생님인가요? 예. 그 공익학교 특별채용에서 큰 화제가 됐잖아요. 예, 김영태 선생님 같은 원래 경우도 사학 제가 교사였는데 그렇죠. 비리제보다 여러 번 해고되신 분을 그러니까 사립학교에서 비리를 제보해서 그러니까요. 해직돼서 예, 예.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예. 현재는 오히려 공립학교에 가셨으니까 절 다 잘 되신 거죠. 그러니까 그게 뉴스가 엄청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세상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다시 정상화되는 하나의 상징적 예. 사건이라고 또 나오는 거예요. 며칠 전에는 이제 동구 마케팅에 안종훈 안종훈 선생님 교사님의 같은 저도 저희들이 경우가 참여돼서 도와드려서 뭐 알고 있거든요. 작지만 예. 그래도 이제 일종의 뭐랄까 공익 보상금이라고 할까 아. 이런 것도 그 뭐 한 2천만 원 그렇게 됩니다. 굉장히 해서 공익보상금 얘기 나오니까 서울시 교육청이 또 전국 교육청에서 처음으로 공익제보자 지원센터인가도 만드셨잖아요. 예, 뭐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참교육 학부모회 회장하셨던 예. 오성숙 선생님이 이 어떤 공익제보 지원센터 센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예. 그 무슨 맑은 회계사회 청년 회계사회 분들하고 예, 협력해가지고 예. 학교 회계 부정 못하게 하는 예. 회계사 모임 같은 걸 또 이렇게 연동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꼼꼼히 회계하고 MOU를 있잖아요. 맺어가지고요. 제가 정말 그 학교 청렴도는 예. 상당한 정도 개선을 했다. 전 정말 그러니까 그 점은 서울 최근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최근에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 교육기관에서 예. 비리 옛날 같은 그런 회계 부정 이런 건 안 나오는 예. 것 같아요. 일부 그러니까 물론 아직도 약간 문제가 있지만 김영란법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청렴도가 한 단계 이렇게 급상승했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교육청은 그 이전부터 학교에서 천지근절 예. 해가지고 예를 들면 10만 원 받았다. 그럼 거의 파면 수준으로 오. 저희가 강력하게 했고요. 예. 얼마 전에는 심지어 이 공무원들이요, 말하자면 어떤 비리나 뭐 시설 사업 수주나 이런 것과 연결될 수 있는 사적 만남을 선배 공무원과 2년 동안 하지 마라. 2년 동안 정말 만나지 마라.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신고해라. 2년 동안 그러니까 사적 만남을 못하게 할 정도로 전직 선배와 이런 정도의 굉장히 강력한 청렴도 정책을 펴서 또 하나는 이제 대단하시네요. 예. 저희가 정책을 빈손으로 가십시오. 예. 학교를. 학부모님들 이제 옛날에는 봉투 안 갖고 빈손으로 가면 괜히 찜찜하셨는데 예. 그러지 말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만 가득 품고 빈손으로 가십시오. 예. 그게 선생님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가 그렇게 강력히 캠페인을 하고 해서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도 학교에서는 굉장히 학부모님들이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서울시 교육청 든든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맙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서울시민이면서 또 우리 그 국민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보니까 대한민국 교육 전체에도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교육감님 어떠세요? 이렇게 교육행정, 교육정책 쭉 다뤄보시니까 우리 교육에서 청소년들의 적폐나 문제점이 많죠. 예. 지금 대한민국 교육 전체를 이렇게 좀 바꿔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정부의 교육 정책은 어떻게 보면 이제 퇴행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몰고 간 지점이 좀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국정교과서 같은 것들이 이제 예.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수월성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경쟁을 훨씬 더 격화시키는. 네.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이명박 정부로 치면 이제 자사고를 만든다든가 해서
고등학교 이 학교를 서열화시키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교육 적폐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 국정교과서나 이런 것도 당연한 적폐입니다만은 이런 그 낡아버린 과거의 교육, 그다음에 아이들을 국영수 중심의 입시의 무한 경쟁으로 내모는 그런 어떤 교육,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학교를 이렇게 서열화시키는 고등학교 같으면은 특목고, 외고, 자사고, 예. 일반고로 이렇게 서열화시키는 예. 그리고 그 서열화된 상위의 대학에 가기 위한 경쟁의 아이들을 끝없이 내모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아이들이 정말 쉬지도 말고 잠자지도 말고 놀지도 말고 정말 국영수 중심의 사교육에 매달리도록 만드는 그런 교육. 저는 진정한 적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과거형 정말 경쟁교육, 왜곡된 경쟁교육, 그리고 사교육 위주의 선행학습 위주의 이 경쟁 구도를 어떻게 정말 아이들이 진정한 행복한 교육, 그다음에 아이들의 다양한 잠재력을 정말 꽃피울 수 있도록 하는 1등만 중요한 게 아니고 2등부터 꼴등까지 아이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잠재력이 꽃피울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이런 일종의 미래지향적 교육으로 이렇게 바꿔내는 이제 그런 교육적 폐를 넘어서는 그런 노력이 저는 진정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말씀에 100% 공감하니까 예. 또 자사고 특목고 문제 제기 계속 하셨고 일부에서 비판 있지만 계속 예. 대화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약이 일반고 전성시대라는 아주 그렇습니다. 상징적이고 예. 대중적인 공약도 있었고. 근데 아무래도 이거 해 나가시면 굉장히 어려움도 많잖아요. 이해관계도 막 그렇죠. 첨예하고 또 한편으로는 서울 교육감의 권한을 넘는 여러 문제들도 있으셔서 그렇죠. 다른 교육감님들이나 교육부 장관하고 연대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예, 물론입니다. 그런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다른 예, 교육감 물론. 예, 그것도 좀 예, 이야기를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은 한 축에서는 고교 서열화를 특목고, 외고, 자사고 그리고 일반고가 있습니다. 서민의 모든 국민들의 자녀가 다니는 일반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를 고등학교 공교육의 중심에 확고히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이 있는 거고요. 일반고 전성시대가 가능하도록 하려면 이 서열화를 깨야 되는데 특별히 이 자사고, 또 이제 외고 이런 부분들이 개혁돼야 된다 해서 제가 이제 자사고를 정말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 이게 과정을 보면 서울에 25개 자사고가 있는데요. 예. 제가 뭐 사실 그 2개를 일반고로 전환시키는 정도의 성과밖에 못했습니다. 단지 제가 조금 그 기여한 지점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예. 이 문제를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자사고하고 긴장하고 대립하면서 고교 서열화의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이 됐고 그리고 이제 김상훈 교육감님이 또 추진하고 있는 뭐 예를 들면 고교 학점제라든지 그다음에 일반고 지원 정책도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사고나 외국의 때 폐지 정책 같은 것들도 크게 보면 이제 서울교육청의 정책이 이렇게 확산된 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는 우리 박원순 시장님, 조희영 예. 교육감님, 김상곤 이제 전 교육감님도 했잖아요. 경기교육감님 이제 부총님 또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일종의 네 분 아주 매력적인 우리의 정치가 행정가들 네 분이 서로 선순환 관계에 있는 거네요. 언뜻 봐도.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한번 예. 썼습니다. 이게 지금 천재 일우의 기회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예. 있으시고 예. 또 이제 과거 경기교육감으로서 혁신교육을 이끌었던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계시고 또 어쨌든 제가 또 서울 교육을 바치고 예.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는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교육 선진국을 향한 담대한 전진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등산으로 치면 8분응선을 넘고 있는 지점이 있다. 아래로부터의 교육 혁신이 서울을 포함한 지방, 서울 경기를 포함한 어떻든 지방의 혁신 교육 정책으로 돼서 확산이 되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 교육 시스템 자체를 아이들을 정말 과도하게 그리고 불필요하게 경쟁시키는 이 경쟁 시스템, 서열화 시스템에 대해서 일정한 어떤 전환을 만드는 저는 어떤 그런
천재 일루의 기회다. 와, 이렇게 생각을 저도 갖고 모르게 있습니다. 교육감 말씀 듣다 웃음이 나왔어요. 지금이야말로 한국의 잘못된 교육을 바로잡을 기회라는 말씀도 있고 예. 또 그 선두에 아까 말씀드린 문재인, 김상곤, 조의원, 박원순 이렇게 선순환으로 협력한다니까. 예, 너무 저야 뭐 서울에서 뭔가, 이렇게 받쳐드리면 뭔가 이제 믿음이 쭉 확 앞으로. 가는 느낌 때문에 웃음이 나온 거거든요. 예. 그 아무래도 학교 폭력 문제 때문에도 교육감이 신경 되게 많이 쓰셨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문제도 계속 예, 서울 지금 교육의 핵심 과제이겠죠. 정말 너무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학교 폭력으로 학교가 굉장히 지금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2012년에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있을 때 예. 학교 그때 오장풍 사건이나 이런 게 나면서 예. 학교 폭력이 굉장히 국민적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에 대한 강력한 어떤 제재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학교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된다. 그때 김상곤 교육감은 반대했죠. 네.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근데 이제 지금 한 5, 6년이 지난 다음에 평가를 해보니까 이게 고등학교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해자와 피해자 학생이 있는데 이게 생활기록부에 기재돼서 입시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봐요. 예. 그러면 이제 가해자 학부모와 피해자 학부모의 소송전이 됩니다. 이게. 그죠? 예. 그리고 대개 이게 승복을 하지 않아요. 그 기록이 남기지 예.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필사의 노력을 하시는 예.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다루는 또 선생님은 정말 어려워요. 그 학부모님들의 거센 항의에 직면해야 되고 예. 이런 어떤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학교 폭력을 다루는 방식에 일대 전환이 좀 있어야 되겠다.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경미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생활기록부 기록하지 말자. 예.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에는 아예 예. 학교 폭력이라는 범주로 다루지 말자. 예. 그다음에 이제 하다가 보면 학교 간 폭력이 있어요. 예. 아, 그러니까 개별 학교 학생들만이 아니라 폭력 학교 말고 간 학교 폭력이나 폭력. 예. 또 굉장히 중대한 사안들은 예. 저희가 이제 서울에 11개 교육청이 있는데요. 예. 교육지원청이 그렇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오히려 이걸 다뤄드리면 선생님들의 그런 어려움, 그다음에 이제 학부모님들의 거센 항의에 직면하는 그 선생님들의 고충, 심지어는 뭐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는 분도 있고 소송에 휩쓸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을 한번 해서 학교가 정말 따뜻한 학교, 평화로운 학교가 되는데 일조를 하고 싶은 키워드가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교육감 그래서 키워드가 하나 또 추가됐어요. 혁신교육, 미래교육, 투명한 교육, 안전한 학교, 예. 거기에 비폭력 학교. 예, 평화로운 네, 학교. 평화로운 학교. 예. 너무 제 마음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교육감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릴 일이 있는데 예. 제가 학교 안에서 폭력은 많이 반대했는데 예. 다른 학교 가서 학교 간 폭력을 저지른 놈입니다. 어렸을 때. 학교 잘 다닐 못했습니다. 예. 우리 학교 학생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옆 학교에 가서 조금 깽판 좀 쳤는데 교육감님 지금 학교 간 폭력 문제 때문에 고심하신다고 하니 예. 제가 과거를 흥미로운 반성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이 뭐 다방면에서 정말 서울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드는데요. 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은 우리 서울교육의 과제들 내년 6월달까지 임기 중 또는 뭐 임기 이후에라도 우리 서울교육은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예. 방향 같은 거 과제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제가 4년 임기의 마지막을 경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하던 주요 정책들이 있습니다.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일반고 전성시대, 예. 자사고 폐지 정책, 청렴 정책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안전한 결실을 맺도록 이렇게 쭉 추진하는 이제 그런 과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추진해서 중앙정부의 과제가 된 많은 교육 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정책들이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든든한 또 버팀목이 되어드리는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미래교육이라는 한 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시대,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정말 새로운 창의적인 예. 융합형 창의적인 인재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적 변화에 대한 감수성을 갖는 그런 어떤 아이들의 교육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는 그 미래 공방 교육, 메이커 교육이라는 이름 많이 예. 하잖아요. 또 메이커 스페이스, 미래 공방 공작소라고 저희가 번역을 했는데요. 이제 그런 교육 부분에서 저희가 초점을 좀 맞추고요. 정말 다른 17개 시도보다도 좀 서울이 앞서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초등학교에는 정보 시간이라는 이름을 한 17시간, 중고등학교에 34시간에 뭐 코딩 교육을 포함한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코딩 실습이라든지 예. 이런 이제 최근에 뭐 3D 프로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교육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크게 보면 뭐 미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든다면 다문화 교육이 굉장히 예. 중요합니다. 지금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만 저기 다문화 국민들이 200만 명이 넘고 서울이 제일 또 많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구로나 영등포 같은 데는요 학생의 한 70%가 다문화 학생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최근에는 어쨌든 다문화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 다면적 지원이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부분을 더 집중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문화 교육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이고 이 손님을 잘 대하자 이런 생각은 저는 넘어서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미 그분들 국민으로 같이 살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한반도에 사는 예. 말하자면 지구촌 공동체의 친구다. 예. 이런 느낌으로 우리 아이들이 다문화 학생을 대하고 다문화 학생도 한국 학생들과 정말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노력을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 그걸 저희는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키워드가 하나 더 추가됐네요. 예. 혁신, 미래, 투명, 안전, 비폭력, 다문화. 예. 이것을 좀 더 좋게 우리 변하면 세계 안 시민 선생님 교육. 그냥 잘 정리해 예. 주셨네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원래 서울시 교육청에 관심도 많다 보니까 예. 그 이 교육감님 학부모시잖아요. 예, 학부모이다 또 교육감님의 철학을 좀 나름대로 연구한 사람이니까 고맙습니다. 잘 정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교육감 지금 뭐 쉼없이 우리가 지금 서울 교육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네. 보니까 정작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교육감님 개인적 이야기를 하나도 네. 제대로 못 물어봤는데 예. 일단 그때 선거 때 그 교육감님과 함께 나왔던 그 잘생긴 우리 아들 모범 청년은 요즘 어떻게 지내요? 다들 궁금해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몇 번 봤었죠. 예. 우리 이제 아니 저도 두 아들의 아버지인데 사실 아이들이 말썽 안 부리고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공부 잘해주고 하면은 진짜 엎드려 절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런 아들이 있으면 제가 그분 아빠로 가고 싶네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뭐 좀 일탈하지 않고 문제 일으키지 않고 또 공부도 나름 잘해줘서 저는 뭐 제가 특별히 자유방임형으로 키우는데도 불구하고 예. 잘해서 이렇게 저는 뭐 고마운 입장입니다. 지금은 공부하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감님 또 제가 촛불 시민혁명 국면에서 예. 정유라 파동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대 파동만 있는 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문제였는데 고등학교죠. 우리 교육감님이 조사 샅샅이 해가지고 잘 발표했단 말이죠. 예, 그때는 또 어떤 생각이셨어요? 세상에 이런 건 말도 안 된다고 아마 이렇게 준비하신 아마 것 같은데. 이 촛불 시민혁명의 주요한 어떤 국민들의 분노는 예. 정유라 사건이었다고 봐요. 교육농단이라고 있었죠. 예. 이대에서의 교육농단도 예.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강남의 시고등학교에서 정유라의 그런 승마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학사 비리, 교육농단 같은 게 있었던 거죠. 예. 다행히 이제 저는 뭐 정말 철저하게 그 당시 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정유라는 지금 고등학교 졸업까지 취소됐으니까요. 예. 사실은 뭐 국민들의 분노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한 벌을 받는 예, 그런 것이 됐지 않은가 사필 싶습니다. 기정이죠. 예. 이렇게 결과가 돼버리면 그냥
묻어버리고 넘어가던 분위기에서 예. 교육감이 나서 철저히 추적해갖고 그거 관련해 다 밝혀내신 거잖아요. 너무 잘하신 것 같으니까 그때 국민들이 또 많은 박수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예. 또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를 가야 되는데 국민들께서 엄안분이라는 이제 뭐 엄안분. 별명을 줬다고 하지만 어디서 많이 본 분. 본 사실은 이 이야기하면 다 알아두실 거예요. 엄안분이 아니라 그분 우리 교육감님 그러실 거예요. 예. 그 자유한국당의 이은재 의원님이 그냥 교육감님한테 막 호통만 쳐가지고 교육감님 그러는데 차분하게 잘 대답하셔가지고 실시간 검색어에도 오르시고 막 그랬는데. 또 하나 제가 과도하게 이제 관심을 받은 게 이제 강서 특수학교 예. 제가 그 이야기도 하려고 무릎 했어요. 꿇은 예. 예. 어머님. 제가 그러니까요. 저는 정말 이제 그것 때문에 무릎 꿇은 정말 장애인 부모님의 그 모습에서 정말 많은 분이 공감하고 분노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저도 그때 많은 주목을 이제 받았는데 저는 9월 5일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장애인 특수학교 건립의 굉장한 전환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강원도 교육감이 한번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에 그 강릉의 속천가에 네. 특수학교를 지키로 돼 있는데 너무 주민 반대가 심해서 이게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좋아졌답니다. 잠잠해지고.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뚜벅뚜벅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9월 5일이 중요한 또 전환점이 됐고 제가 또 그 길목에 서 있었다는 게 또 예. 감사한 마음입니다. 교육감이 아주 든든합니다. 키워드가 하나 더 추가됐어요. 교육감이랑 저랑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자, 혁신교육, 예, 미래교육, 미래교육입니다. 투명교육, 예, 투명 청년. 안전한 학교, 안전교육, 안전교육입니다. 비폭력 평화교육, 예, 비폭력 평화교육. 다문화 세계 시민교육, 아, 예. 거기다가 장애인, 비장애인 학생, 학부모들과 예, 함께하는 함께하는 통합교육, 통합교육. 사회통합교육. 야, 우리 와. 안진걸 선생님이 서울교육의 예. 중요한 방향성을 다 정리를 해주셨네요. 교육감님 제가 얼마나 서울시 교육청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많은지 아시겠죠? 서울의 학부모이시잖아요. 예, 그러기도 하고요. 네. 그냥 제가 그냥 말만 좀 잘해서 섭외된 게 아닙니다. 실제 교육감님을 연구하고 있고 예. 서울의 좋은 교육 정책이 예. 우리 국민들 시민들보다 행복하게 좀 좋겠습니다. 예. 교육감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께 하실 말씀 간단하게 한번 마무리해 주시죠. 저는 정말 우리가 60, 70년대 정말 선진국을 따라잡아야 됐던 그 어려웠던 시기에는 지금처럼 아이들을 닥달해서 정말 1등 인재, 1등 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그다음에 2등부터 꼴등까지는 다 1등이 되라고 닥달하는 그런 1등주의 시대를 경과했던 게 그나마도 우리가 용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정말 2등부터 꼴등까지 아이 모두가 행복한 우리가 이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정말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재능이 다 다릅니다. 그 재능이 정말 다양하게 꽃피우고 그 각각의 재능이 존중받는 그리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교육과 환경을 만드는 게 저는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니다. 저는 교육 선진국을 향한 정말 담대한 전진을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정말 따뜻하고 정의로운 정말 교육, 따뜻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정말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좀 담대하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와, 정말 어쨌든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